이제 시작하겠고 저희가 생각보다 체크인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하다가 많이 힘드시면 얘기를 하셔서 너무 이렇게 처지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게 피곤하시고 바쁘시고 하셨는데 수업 공부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사실 이제 저희도 십몇 년 했는데 또 요런 전문 교관 또 처음이어서 되게 또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즐겁고 우리 박수로 안내자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 안내자 임지혜입니다. 어쨌든 귀한 수업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업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수업을 하시면서 들었던 전반적인 어떤 과정에 대한 소회를 조금 나눠주신다면, 그리고 또 이 수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반적인 느낌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수업은 그 선택 아이들이 이제 음악 전공한다는 아이들이 7명이 선택을 해서 모인 수업이고요. 시창청음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창청음 전공 과목이라는 걸 알고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을 선택할 때 그 전에 작년에 선생님들이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진짜 네가 이 과목이 필요하냐 그거를 일일이 따져가지고 필요한 아이들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 아이들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연구년 전에는 2, 3학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때 당시 또 1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는 7명의 아이들이 이제 시창청음을 하게 됐을 때 일단은 이제 시창청음이라는 과목을 아이들이 안 하면은 제가 진짜 1년 내내 괴롭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단 아이들하고 먼저 좀 친해져야 되겠다 이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1대1로 상담을 먼저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전공을 하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수업을 들어왔는지를 아예 1대1로 다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단은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실기 시간이 부족한데 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실기 연습 시간이 좀 필요하니? 그럼 그 시간을 조금 확보해 줄까? 그때 애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창청음을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교과서가 나름 뭔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교과서인데 학교에서,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게 했고 점점 지쳐가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다시 교재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애들한테 맞는 거를 해야 되겠다. 쉬운 거부터 해야 되겠다. 정말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근데 너무 난이도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 책을 이제 이건 저 대학교 때 했던 1학년 때 했던 교재인데 결국 이 책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혹시 아직도 남아있나 해서 검색해봤더니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7권을 사가지고 애들한테 줬어요. 그냥 주고 이 책을 가지고서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들한테 뭔가 강요하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어야지 하는데 제가 억지로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너네 연습 시간 더 필요하면 연습 더 많이 시간 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몇 번 해보더니 이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다. 네. 거의 대학교 네. 전공 수업 듣고 있네. 거기 가서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책을 아까 조금 들여다봤을 때 시창과 과목 자체가 시창과 청음. 시창청음이에요. 청음이죠. 아예 전공 교과예요. 그렇죠? 네, 선택 교과. 그러면은 그 과목이 네. 원래 네, 교육과정에 있어요. 네. 정해져 있는 과목인가요? 맞아요. 네. 고시 외는 아니고 이미 고시 있는 외는 전문 교과예요. 세팅되어 있는 네, 세팅되어 있고 교과서까지 있는. 나라 교육과정에 네. 그러면은 이거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네. 아이들이 아닌 네. 그냥 일반 아이들이 이 과목을 들을 수 선택할 일은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음. 다른 수학, 뭐 과학, 영어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오는 거지. 네, 여기서 와서 놀려고 그치, 그치. 그냥 자려고 뭐 그렇게 그럴 수 오는 경우도 있었었어요. 전에. 그럼 이제 이 네. 학교는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이긴 한데도 음악을 이렇게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네. 좀 뭐 비중이 조금 있나요? 지금 7명이 거의 다예요. 아. 지금 현재 그 3학년 7명이 다고 2학년도 이렇게 한 10명 내외로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의 네. 이름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시창은 시창하고 처음에 영어식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시창은 사이트싱이라고 네. 써져 있고 네. 청음은 이어 트레이닝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좀 그런 분석 좋아하거든요. 네. 제목이 시창과 청음인데 네. 수업의 흐름은 청음과 처음과 시창이었어요. 시창으로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 음. 교과서도 네. 처음에 시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음이 나왔어요. 네. 근데 선생님. 수업의 흐름은 음. 청음과 시창이었거든요. 네. 네, 혹시 일단은- 그런 어떤 수업 과정에 대한 네. 배분의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애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네 수업을 해보니까 갈수록 힘들어해서요. 갈수록 힘들어하다 보니 조금 더 애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창을 뒤에 뒤로. 배치를 한 거예요. 네. 애들이 해야 하는 게 애들이 이제 거니까. 청소하다 보면 이제 점점 막 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 시창 애들 이제 각자 막 해가지고 오는 거를 뒤에다 배치한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도 깨어서 정신 차리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청음을 먼저 하고, 음. 청음 시킨 다음에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한다 싶으면 바로 시창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이제 올해 네. 뭐 그런 식으로 수업 방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그렇죠. 그냥 애들의 특성에 따라서 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고 그 재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창 청음 했을 때도 그냥 애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방법은 그때. 근데 이제 저는 전공까지는 아니지만 네. 피아노를 네.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네. 반주를 10년 동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음악 시간이나 이제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이제 네. 음악 책에다가 개 네. 이름을 써오라 그랬어요. 네. 그거 일도 아니었어요. 네. 그냥 바로 썼어요. 음. 도우미 소리 되게 네. 뭐가 어려워? 네. 그치. 완전 수업보다 그치. 네. 근데 그거를 베끼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치. 네. 애들한테 어렵지, 진짜. 지혜야 이거 좀 보여줘. 네. 그리고 뭐 음악 시간에 뭐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그거를 이렇게 음표를 그려보라고 한다거나 뭐 네. 화음 같은 거를 화성을 이렇게 음표를 그려보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전혀 힘들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네. 어떤 아이들은 그 관계를 도무지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건반 악기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뭐 조나 화성이나 뭐 여러 가지 약간 뭐라 그럴까? 음악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습득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지금 성가대를 하고 있어요. 완전 날것인 분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치, 그리고 그치. 악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근데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겨서 성가대 연습을 하면 네. 얼마 연습하지 못하고 파트 연습 못하고 바로 그냥 다 합창으로 샥 들어가고 지휘자님은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다 가는데 저는 그때마다 나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은 이 과정은 귀하게 여기지만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좀 봤어요. 근데 이 기본기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어떻게 그죠. 보면은 이 엄청난 분야의 기본이죠. 기본이잖아요. 네. 이 시창과 청음은. 네. 근데 나야 뭐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초견이 그냥 네. 바로 되고 부를 수 있지만 제가 좀 수업을 볼 때 의문이었던 게 음악을 전공한다고 하는 이 7명이 그래도 음악을 전공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일반인 애들이 아닌데 생각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음악을 전공한다며 이런 생각이 확 그런 생각 들었어. 아니 이 정도도 못한다고? 약간 실용음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무슨 자신감으로 음악을 한다는 거야? 아니,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이 개 이름을 그쵸. 이 정도도 이렇게 부른다라고? 맞아.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음.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이 아이들과 이 수업을 쫙 끌어갈 때 수준의 차이가 맞아요. 엄청 나는 이 아이들을 두고 네. 이 정말 중요한 이 기본기를 가르치심에 있어서 이 수업을 준비할 때 정말 신경 쓰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이 갭이 크니까. 맞아요. 네. 좀 네. 어떨까요? 수업을 이 시창과 그쵸. 청음이라는 수업을 딱 대할 때 네. 가장 좀 고민하시고 신경 쓰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7명밖에 안 되지만 한 명도 이렇게 낙오되면 안 된다. 이게 있어서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강민이가 제일 못하거든요. 강민이랑 나고라 수호가 죄송하지만 나고라 포기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따라가 해서 안 하는 거. 제 시간에 그냥 딴짓하거나 자거나 이제 저 못해요 하고 안 하는 거.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강민이와 수호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잘하잖아요. 잘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거 쳤을 때 한 번에 다 쓰고 깜짝 있는 놀라네. 애도 있었어요. 네. 태성이 같은 경우는 전공도 아닌데 심지어 걔는 다 써놓고 있었어요. 8마디를요. 태중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따로 얘기를 하긴 해요.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이거 쉽지만 알지만, 그래도 자꾸 듣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돼. 이거 집중해서 들어. 그래서 또 걔네들이 또 정확하게 노래할 때 또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연습은 반복이고 많이 들을수록 중요하다는 좋아. 얘기를 걔네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하면서 일단은 핵심을 그 2명한테 맞춰가지고 2명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쳐주는데 보면 또 그러면서도 아예 못 듣는 애들 진영이도 가끔 막 눈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들지 못하고 방황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갈곳 잃은 이게 완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는 게 이 아이들이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음악을. 그치. 그래 음악을 보여.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야. 없고 그냥 마냥 갑자기 어. 학교 왔더니 음악이 기타 좋아. 치는 애들이 멋있고 그러니까 기타 치는 애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하고 싶다 해서 막 시작한 애들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더니 기본기가 그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수호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만약에 피아노를 쳤거나 이런 거를 좀 꾸준히 해왔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도 아예 악보 자체가 생소한 아이인 거예요. 아, 네, 그냥 자기는 기타 악보, 성실하지만, 타보 악보부터 보면서 기타를 쳤던 아이라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전 이게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그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영이가 결석했잖아요. 김가영이 결석을 했는데, 네, 얘가 피아노를 저기서 연습하고 있는데, 악보가 아니라 그 건반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게임. 어, 그거 그걸로. 보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신박하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저걸 칠 수 있어요? 피아노로 제가 쳤으면 사진으로 찍었어요 뒤에서. 그 게임처럼. 그러니까 예, 그 게임 그거 많이 보고 하면. 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1대1로 이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귀에다 스케일이. 이어폰을 끼고 걔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그걸 손, 누르는 그, 거지. 그 운지를. 음을 누르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제는 되게 진짜 악보 다른- 못 봐도 다른 세상이다. 네, 음. 이게 악보가요. 사실은 이게 기호잖아요. 약속인 거잖아요. 약속이잖아. 우리가 영어 필기체 안 쓰는 그치. 것처럼. 이것도 없어진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자음악 그냥 미디로 찍으면 치면 되니까. 그냥 어, 바로 맞아. 악보화 되거나 음원이 나오거나 맞아.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애들하고 얘기했었어요.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너네한테 앞으로 한 30년 후에 이 악보가 없어진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했는데 오히려 애들이 보수적으로 그래도요 악보는 필요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다행이다. 기타 치는 그 수호나 이제 그 얘네들은 아 저 이거 볼 일 없을 텐데요 하고 이제 안 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아 그래도 이 악보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영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너는 왜 그걸 보고 치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는 악보도 볼 줄 알아요. 이것도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거 보고 치냐면 엄마가 피아노를 치신대요. 근데 엄마가 자꾸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엄마가 못 알아보는 악보를 놓고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아이는 흔치는 않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약간 중점은 애들이 어쨌든 이거의 필요성을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고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거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까봐 그걸 제일 걱정했었거든요. 난 실용음악 할 거기 때문에 이건 클래식 한 애들이나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클래식 이게 기본이야. 기본인데, 이거 안 되면은 재즈도 못해. 너네 실용음악 가면 재즈. 더 복잡하고 더 음표가 많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돼야지 그 다음에 너네 그 어려운 실용 더 어렵거든. 그것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중입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네들이 의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되게 네. 교육에서 바라는 뭐랄까 동기부여가 교사가 던져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를 좀 느껴하면서 가는 교육이 진짜 좀 이상적인데 좀 인상적이고요. 그 교과서에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이 지창과 착음에서 되게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 개별적이고 단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예,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근데 이 수업 안에 뭐라 그럴까요? 이 단계적인 요소도 분명히 들어있고 이해적인 요소 아니 뭐죠? 개별적인 요소도 좀 섞여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어떻게 좀 의도되어진 것들인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 다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들려준 그 처음이죠. 예, 그걸 듣고 그거를 다 똑같이 이렇게 음표로 그리고 그 다음에 게으름을 썼잖아요. 그거 좀 불러보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창은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학습자의 그 학습 욕구를 좀 맞춰 나가면서 좀 의욕을 너무 잘하는 애들은 이럴 수도 있고 시시할 수도 있고 한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수업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의도가 좀 있으셨는지 네. 궁금해요. 일단은 애들이 뭔가 이제 지루해하지 않게 뭔가 그런 거를 항상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 수업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모든 음악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7명인 소수의 수업일 때도 이니까 더 적용하기가 쉬운데요. 만약 20명, 30명 있는 수업에서도 그냥 다 같이 노래 부르게만 시키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만 부르게 한다거나 여자만 부르게 한다거나 또는 독창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변화를 하면서 주시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뭔가 지루해하거나 뭔가 루즈지지 않도록 약간의 그런 방법들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음악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수업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그 지금 3학년 처음부터 다시. 지금 3학년 애들 수업이시잖아요. 네. 또 다른 네. 수업은 또 네. 어떤 학생들 뭐 어떻게 아. 가르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2학년도 선택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학년은 음악과 미술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2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음악을 선택한 애들이 5개 반이 있고 미술 선택한 애들이 5개 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음악을 선택한 5개 반 아이들은 이제 한 반을 제외하고는 다 섞여 있어요. 선택이다 보니까 한 반만 원반으로 음악 온전히 선택한 한 반이 있고 나머지 반은 이제 2개 반씩 섞여가지고 5개 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반은 이제 많게는 한 20명에서 어떤 반은 한 3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반이 한 반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 테마가 있는 공연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룹을 다 짰어요. 모듬을 다 짜가지고 그 모듬별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공연을 진행하는 거예요. 10분 내외의 공연.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 10분 내외 공연을 그래서 오늘 마무리했어요. 다 수행평가 다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 마지막으로 한 반이 이제 하면서 다 끝냈는데요. 그 공연한 거는 이제 애들이 포스터도 만들었고요. 장애들끼리 포스터도 만들었고 거기에 공연한 영상을 제가 다 올려놨어요. 다 볼 수 있게 우리 애들만 볼 수 있게 올려놨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비평문 쓰기까지.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시간씩 들었을 때 이제 그거 공연 보면서 비평문 쓰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수업은 이제 나의 인생 음악 이야기 발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개별 과제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테마가 있는 공연 프로젝트를 할 때는 3, 4,
월에 이제 긴 장시간의 프로젝트가 2달간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온갖 사건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애들이 엄청 막 싸우고 뭐 못하겠다, 막 울고 저는 잘하고 싶은데 얘가 진짜 얘가 하나도 안 하나도 안 해요.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갈등 중재를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일이 많았고 힘든 과정이었다. 너네가 이게 쉽지 않다. 결코 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아이들이 거기다가 너희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아마추어들인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다는 거에 이제 칭찬을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 않느냐. 근데 어디나 이렇게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갈등 상황은 있을 수가 있다. 그거는 괜찮다. 그건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해결하는 과정들을 내가 다 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특에다 기록을 해줄 예정이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시간 되는 반은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다 피드백을 해주긴 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가면 또 피드백을 또 해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그동안에 본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이야 하면서 이제 애들 이름 하나씩 불러서 영재 어딨어 해가지고 이제 영재는 굉장히 매너 있는 친구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럼 2학년은 아예 음악 수업을 안 듣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네, 걔네들은 미술을 하는 거군요. 네. 그거는 뭐 네. 정확히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미술 음악이? 그게 반으로 쪼개지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음악 선생님이 애들 설득해가지고 인원을 미술 배치를 쪽으로 많이 갔어요? 미술회가 6반이 나오고 음악이 4개 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선생님이 막 갑자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애들을 설득한 거예요. 근데 설득하는 과정이 어땠냐면 쉽지 않았겠다. 내가 할 거니까 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때 얘기해 주셨다.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애들 만났는데 3월에 만났을 때 애들이 다 뻥찐 표정으로 그 음악 선생님 어디 갔고 넌 선생님 왜 여기 있냐. 아이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3월 달에. 네. 그 쌤이 뭐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해놓고 어디 오신 가셨어? 거구나. 내가 자기를 내가 하겠다고 하고 꼬셨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1학년 가르치고 있어요. 왜?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사정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설득을 한 거야? 아니, 저한테 대놓고 말했어요. 자기가 2학년을 하겠다고. 아예 그 연구년 하는 중에도 자기가 2학년을 할 거다 막 계속 그래서 했는데 저는 뭐 아무 학년이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1학년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발표가 딱 났는데 학교 상황 제가 2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셨겠네. 많이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제가 하려던 수행평가도 막 거부했었어요. 이거 이런 거 하기 싫다고 막.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하던 걸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애들이 너무 엄청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시행착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애들하고 관계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수행평가를 던졌다. 이거를 약간 후회하면서 빠르게 접었죠. 그래, 그럼 내가 이거를 빨리 보완해서 그럼 계획서 제출하기 다시- 전에? 네. 다행이다. 애들한테 발표 첫 시간에 다 준비해가지고 수행평가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수업을 할 거야 하고 발표하고 이제 딱 끌고 음악 도서관 내려가서 애들하고 막 활동을 했는데 애들이 막 다 못하겠다고 막 저 이럴 거면 미술할 걸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아이고. 반발이 심했어요. 원래 뭐였어? 네? 계획했던 수행평가가 뭐였어요? 북 콘서트요. 아, 네. 그래서 북 콘서트. 도서관에 나가셨구나. 네. 콘서트. 네. 그러니까 책- 책과 결합해가지고 콘서트를 맞아요. 해보려고 아. 했었어요. 애들한테 세특을 좀 더 풍성하게 써주려고 니네가 읽고 싶은 책 하나씩 그다, 읽고 그다. 그거랑 네. 음악이랑 음악해서 그래서 북 콘서트 형식으로 그것과 매 관련 시간마다 그렇게 네. 프로젝트 그거는 수업으로 따는 또 게 설정을 하셨던 일종의 거지. 수행평가한 거예요? 네, 그게 프로젝트 하나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대박이다. 애들이 완전 다 막 남자애들이 특히 특히 네. 책이니까 미술할 걸 괜히 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와 진짜 제가 맥이 다 빠져가지고 맥이 빠지지. 네, 그래서 근데 빠르게 접었어요. 진짜? 일주일 만에. 그래. 그 네. 왜 저번에 네, 어디 수업 난 누구 거 할 땐가 네.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때 뭐 내가 이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하면서 네. 그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요? 뭐였지? 지금 지나보니까 내가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누구 수업 나눔 할 때? 올해요? 아 그냥 작년에 작년에요? 아. 기억나요? 그런 얘기 했던 거? 이런 결로 작년에? 그랬었나? 참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나고 보니까는 네. 그때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문제 제기한 얘기의 네. 얘기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거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뭔가 네. 저기를 했었는지 또 갑자기 궁금해서 얘기 듣다 보니까 음. 그런 얘기를 하셨어. 작년 2학기 때 아. 누구 수업 나눔할 때 네. 내가 그때는 그게 너무 맞고 네. 걔를 아이들을 위한 거여서 이렇게 강하게 했었는데 네. 지금 며칠 지나 이게 뭐 좀 지나서 보고 그 학생 문제제기한 얘기를 봤을 때 네. 지금 생각해서는 일면 그 얘기도 맞는 것 같다 맞아, 뭔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뭔가 하셨거든요.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천혜정 뭔가 선생님 아니에요? 뭔가 그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교사로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네. 그 어. 약간 절충해야 되는 그런 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뭔가 이게 있었어요. 사실 되게 네. 또 겨울방학 때 엄청 준비해가지고 딱 음. 했는데 이러면은 맞아. 진짜 맥 많이 빠질 수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그것도 은미체 수업을 이런 하신 쪽은. 적 있어요? 아니요. 아 처음으로 설계나 디자인을 다 해놓으신 건데 맞아요. 그렇게 된 거구나. 제가 연구력 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서 근데 그걸 접으신 거구나. 네. 아이들한테. 근데 네. 어떤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때 빠르게 접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은 네, 좀 빠르게 너무 접기를 아쉽다. 잘했다. 아쉬운 잘했다? 마음보다. 네, 왜요? 빠르게 애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아. 너무 행복했어요. 막 기타 음. 메고 오고 남자애들이 그리고 제가 3, 4월에 엄청 바빴잖아요. 제가 사건 터지고 맞아. 막 해결하러 학교 다니느라 때문에. 바빠서 그 새로운 거를 하긴 했으면 제가 버거워서 어, 못했을 텐데 어. 했던 거를 했기 때문에 아. 일단 제가 이 수업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었고 부담이야. 일 처리하다가 와서 일단 했던 거니까 이렇게 응, 응. 어느 했는데 정도 내 손아귀에 있잖아요. 네, 주물릴 그리고 수 있고, 컨트롤. 아이들하고 그 애들이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조금 어려워하긴 해왔었긴 한데 이제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그 소외되거나 딴짓하거나 눈에 도주하는. 거슬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음. 걔네들 불러다가 계속 복도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1대1 상담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애들 이름을 모조리 다 외웠어요. 5개 반 애들 다 알게 됐어요. 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럼 그 끌고 갈 때 네.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건데. 근데 그게 일단은 마음을 이렇게 아. 먹는 거죠.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그 애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기 싫어하지. 무슨 들어본 말이다 이거. 맨날 할 수는 전지호 선생님 전지호 수업. 결이 비슷하고 내가 갈등을 아, 통해서 네. 너희들에게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는 수업을 참된 교육을 하겠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잖아요. 나도 피아노 연습 맨날 못 하는데 어느 날은 즐겁게 연습할 수 있지만 어느 날은 그래, 딴짓하고 막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노여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다만 그런 애들은 불러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걔에 대해서 뭐 좀 알아가는 거죠. 그거 자체를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이제 조금 막 문제 아들을 불러가는 줄 알고 아 또 왜 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런 애들도 있지만 여자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오히려 여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아 너랑 얘기 좀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다. 다음 시간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아 네 저요 네 하면서 이제 막 되게 좋아하고 근데 남자애들한테도 얘기를 남자애들은 긴장을 해요. 나오면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름 업무회로가 네, 뇌회로가 그래서 아니야 나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불렀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냥 네 제가 이런 건 있어요. 사실 뭐냐면 진짜 현영쌤처럼 어린 초임 시절에는 애들이 그냥 좋아해 줬거든요 저를. 제가 지나가면 애들이 노래 부르고 막 그랬는데 점점점 나이가 드니까 애들이 관심이 떨어진다는 게 확 이제 몸으로 와닿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체감이 됐냐면 제가 이제 애들 교실에 만약 시간표 바꾸러 가거나 교실을 들어가면 애들이 막 와 음악 선생님이다 하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들어갔는데 애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그런 걸 체감하면서 짝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점점.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애들한테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을 때 서글프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애들한테 제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네. 저도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아우 되게 또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2학년 수업도 들었으면 또 되게 다양한 얘기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 들고 수업 보여주시나 했어. 지난번에 얘기하셔서. 지금 여기 성찰지에 이제 요새 고민한 게 애들한테 내가 어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악이라는 교과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가르치고 계신지 네, 그리고 이 교과에 대한 어떤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개인적 차원이나 아니면 사회적 차원으로 봤을 때 본인이 어떤 그 나름의 그 뭐 거창하게 하면 철학이죠. 교육 철학, 과목 철학인데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 이제 영향력이라고 성찰지에 썼는데 예, 그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게 한쪽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음악 수업은 뭔지 요 부분 조금 얘기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애들한테 첫 시간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항상 그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음악 수업의 마지막, 이제 학창 시절의 음악 시간의 마지막인 거예요. 저한테 배우는 게 여기서 졸업하고 나가면 그렇네. 어디 가서 이렇게 음악 수업을 하는 일이 기회가 많이 없을 거의 거고, 없죠, 거의.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음악을 이제 그 향유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살면 진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입시에 찌들어 있는 이 아이들 막 공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실 들어올 때도 문제집 들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뭐랄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급하고 이게 더 오늘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들고 온 거지 결코 내 수업을 무시하거나 이 수업 시간에 뭐 그럴 의도를 가지고 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냥 얘기를 해요. 편하게 그냥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딱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너희들이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꼭 이런 걸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면 나중에 가서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약간 세뇌시키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공부가 또 중요한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절대 무시하진 않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5분이나 10분이 생기면은 아예 대놓고 말을 합니다. 다 했으면 공부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공부해도 돼. 그리고 대신에 게임하다 걸리면 가만 안 둔다. 막 이런 게임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못 박아 두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공부하는 건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한두 번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안 해요. 오히려 이제 공부 할 거 들고 왔을 때도 막 그냥 오늘 뭐 이거 빨리 해야 되니? 뭐 학원 숙제야? 아니면 뭐 혼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을 걸면서 애들의 어떤 상황인지를 그냥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애들 편하게 얘기하게 하고 이따가 그러면은 시간 줄 때 해. 이렇게 하거나 얘기를 하죠. 네 거 다 해놓고 이따가 시간 좀 줄 테니까 그때 해라 그러면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그냥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음악이란 과목은 유일하게 진짜 즐겁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너희가 음악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힘을 받고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악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애들이 막 부담스러워 할 때도 이거 사실 중요하잖아. 이거 대학 가는데 아무 그 너희들한테 영향 미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해. 즐기면서 해.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아. 오늘도 공연을 했는데 사실 엄청난 실수를 한 거 애들이 되게 웃긴데 뭐냐면 남자애들이 공연을 했는데요. 저보고 MR을 선생님 플레이를 해주시고요. 드럼이 나오면 그냥 음원을 꺼달래요. 근데 드럼밖에 없어요, 반주가. 잘못 섞은 거야, MR을? 그러니까 이제 악기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드럼만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이제 녹음을 다 그렇게 해놨는데 준비를 해온 거예요? 네, 근데 어머. 그 이유는 뭐냐면 걔는 이유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그 이유는 얘가 드럼 치는 애가 음원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오. 이 드럼 반주에 우리가 맞춰 노래를 할 테니까 사랑했나봐를 사랑했나봐 그거를 드럼 반주에 어려운 드럼 노래지. 속도에 맞춘 거구나. 무반주인데 두세 곡 맞춰야 되겠기에. 그래서 했는데요. 하다가 얘를 뺄 순 없잖아. 모든 활동에서. 드럼을 이제 악보를 넘겨야 되는데 넘겨주는 애가 악보를 잘못 넘긴 거예요. 멈췄어요. 얼마나 멈췄어. 당황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당황해가지고 2절이었거든요. 쳐다보고 선생님 악보를 얘가 잘못 넘겨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여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그랬더니 하더니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점수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길래 생각가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틀렸는데 누구 하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다시 그냥 하는 모습을 더 인상 깊게 봤어. 괜찮아 실수는 할 수 있어. 맞아. 그렇게 하고 그냥 보냈거든요. 귀엽다. 네, 귀엽다. 그래서 이쁘지, 애들 그럴 때.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됐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선생님이 시간에도 그게 선생님 바라시는 네. 모습이에요. 다른 시간에도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놀고 게임하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악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뭐 또 질문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이 수업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어. 인상 깊게 보셨거나 좀 그 의미 있게 알아차려주는 수업도 수업인데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지금 얘기하면서 네. 이 느껴지는 이 음악이랑 수업을 향한 그 진심이 되게 훌륭하죠. 맞아요. 너무 진짜 감동이. 감동. 아 감동 받았어. 아니 그때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아니 체육교사로서 또 음악을 좋아하는 체육교사로서 그러니까 그치. 아니 갈등보다 그냥 느껴졌어요. 애정이 음악을 되게 사랑하는 자기 교과 이만큼 애정 있게 생각하는 분 많이 없거든요. 빙 도나요. 아니 근데 약간 진짜 진짜. 뭐야 이거 언제 돌렸어?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게 느껴져. 자연스럽게 이게 방향이 향해졌으니까 우리 수업 보셨을 때 직관도. 인상 깊고. 아 저요? 네, 좀 격려로? 정리해 주시죠. 네. 격려로. 지금 근데 형태적으로는 수업이 너무 이제 단순한 수업이어서 맞아요. 뭐랄까요? 방법론적으로는 깊게 이렇게 뭐를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지점이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메모했던 거는 어쨌든 저도 이제 음악이고 체육이고 이제 음악인데 저는 이제 애들한테 체육 활동하는 거를 악기 배우는 거에 되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저 이제 체육도 깊이 한 종목에 빠져보고 악기도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하는데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치. 되게 그 고루하고 지루하고 반복해야 되는 거를 해냈을 때 아니 반복되는 거를 뭐랄까요? 견디면 그 견딘다는 것보다 그 즐거워하는 애들이 그 반복되는 그 정말 별것도 아닌 그 기본기를 반복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일정 수준 이상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도 예를 들어 축구를 하면 피아노를 치면은 이제 이 청음 뭐 이런 거 기본기 그런 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보다 일렉을 쳐도 베이스를 쳐도 막 슬랩을 하고 싶다던가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를 축구를 해도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 그 본질에 대해서. 기본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기본기는 진짜 중요한 걸 실수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체육은 그래. 근데 음악도 하다 보면 그래요. 네, 그치.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선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 많이 없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이제 머리로 일해한 거랑 하루하루의 삶을 그 고루한 싸움을 해나가는 데에 그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되고 저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제
숙제는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 축구로 치면은 기본기가 있거든요. 그 음악의 특정 파트에 대한 기본기가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기본기는 뭘까? 이게 항상 이제 되게 제 숙제였고 그게 다 풀리진 않았어요. 근데 우선 몇몇 가지 이제 제가 찾아가는 인생의 기본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 음악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 이제 애들이 이 수업을 못 들었으면 몰랐을 사실 이 학문의 정수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시작을 이제 좀 알려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소위 이제 축구도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이랑 다른데 음악도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이랑 다르다 하면 그 배웠다는 거에 정말 밑에 깔려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요 시간에 그 시간이 되게 너무 소중하게 제가 좀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되게 애들한테 너무 좀 소중한 시간이다.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교과와 수업의 결과 그 전문성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을 했는데도 음악 전문 교과 수업을 처음 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범주 밖에 있는 수업을 우리가 보는 게 학교라는 전체 공간을 이해하는데 교사로서 큰 통찰력을 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좀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좀 너무 소중하게 저도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궁금한 건 뭐 이렇게 써놨던 게 그 수업 루틴이 있잖아요. 청음 먼저 하고 이제 뒤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왜 어떻게 해서 수업 방법적으로 이런 루틴이 생겼을까 고민 좀 궁금해서 써놨는데 아까 좀 답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들었던 게 이제 주도성이 되게 큰 화두였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 교육 논문이나 이런 쪽 봐도 학생 주도성이나 교사 주도성 그리고 그게 이제 더 가면은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뭐 이런 쪽 창의성이랑 연결되는 테마인데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주도성을 상당히 이제 의도하신 건지 의도하신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주도성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그 수업적인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주도성에 대한 평소에 어떤 그 교사로서는 주도성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본인이 인지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교사에 비해서 이렇게 내가 주도성이 높은 교사라는 자각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했고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수업을 하신 게 관찰자의 눈에 학생 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본 게 이제 본인이 좀 인지하고 있었던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어쨌든 요런 적이고 어쨌든 수업 때도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요 지금 7시 55분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한 40분 정도 얘기하시는 그 순간에 되게 음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애들을 되게 이렇게 배려하지만 뭐 게임을 하면 안 된다든지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교사로서.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인드도 저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이틀 전에 사회 수행평가 들고 온다고 내가 앞에 떠들고 있는데 그 사회 유인물을 이렇게 들고 와서 막 뭐 하다가 막 보다가 뭐 좀 듣다가 또 이거 꼬북거기 넣어놨다가 근데 저는 그걸 저도 이제 제 수업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봐줄 수 있지만 특정 다른 선생님 내가 오케이 했다고 해서 다른 선생님 시간을 이렇게 하면 되게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랑 비슷한 일면에 또 예체능이라 또 비슷하게 느끼는 그 고충이 있는데
그런 면 또 비슷해서 또 좀 동질감도 좀 느끼고 그러면서 네, 되게 그 소신이나 철학이 되게 훌륭하시다. 저희 이제 1년 동안 수업 촬영을 같이 다니고 올해는 이제 수연 쌤이랑 다니는데 기능적으로만 이제 했지 이렇게 막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했는데 그 감동했어요. 그 교과를 이렇게 막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애정이 막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그 주도성 측면을 조금 네.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좀 네. 놀라긴 했는데요. 네. 주도성은 약간의 이제 경험에 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명과학고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디요? 생명과학고. 유성생명. 유성생명과학고 생명과학고. 거기를 언제 발령받았냐면은 이제 초임 4년을 중학교 하고 5년 차에 그러니까 24, 25, 26, 27, 28에 간 거예요. 유성생명과학고를 28살에 가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치, 그럴 수 있지. 힘든 애들. 눈도 못 마주치겠고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2월 달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차에서 애들이 너무 지나다니는 애들이 너무 험상궂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래도 유세는 괜찮았는데. 근데 그때가 과도기였어요. 과도기. 그러니까 약간 좋아지기 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때 애들이 막 좀 과도기였을 때 엄청 과도기였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 가가지고 관악부가 있어요. 관악부 50명 이렇게 데리고 제가 관악부를 지도를 해야 되고 담임도 맡았고 업무도 있었고 이랬는데 관악부를 이제 저는 피아노 전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플룻을 부전공을 했고 오케스트라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행히 이제 시키면 해야 돼요. 무조건 시험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다 하시는 것처럼 감동도처럼 관악부를 거기 가서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관악부를 지휘를 하는 거죠. 밴드를. 그런데 관악부 애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9월달에 10월달에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 이제 집중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방학 때 저는 공주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공주에서 이제 학교로 방학 때 나왔어요. 애들 연습해야 되니까 나왔는데 애들 2명 와 있어요. 50명 중에 영화 같다. 네, 2명 와 있어요. 영화 같다 영화.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요? 그러면 네. 어. 그래서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 2명을 일단은 2명 가지고 제가 포기하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명 온 애들 엄청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니네 진짜 훌륭하다. 니네 정말 너무 대단하다. 너 어떻게 나왔어? 이제 연습해. 당연히 나와야 돼. 연습하고 선생님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기다려 하고서 이제 저는 가서 전화를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와. 그럼 애들이 아, 예, 빨리 갈게요. 지금 갈래요? 일어났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1시간 막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관악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고 이 관악부를 도대체 애들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이건 못 끌고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 모아놓고 나서 나는 이거 관악부 안 해도 돼. 난 이거 안 해도 돼. 너네가 하고 싶으면 난 열심히 하겠지만 너네가 억지로 하지 마. 이거 아무도 하라는 사람 없어. 너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걔네들을 어떻게든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니들이 하고 싶으면 내가 자리 만들어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무조건 서포트 해줄 텐데 억지로 하지 마. 근데 애들이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많이 그런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거기서 막 사람들이 당장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1년만 있다가 기필 내라. 2년 있다 나와라. 3년 있다 나와라 했는데 5년을 버티고 이제 나왔는데요. 내들하고 정도 많이 들고. 근데 거기서 아마 그런 훈련들이 엄청나게 그냥 그 5년 동안에 저도 막 때려치고 싶다. 내가 이거 왜 하냐. 막 이러고 이런 반복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수업도 힘들었었거든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부르는 애가 없어요. 나 혼자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 진짜 노래 한 명 어쩌다가 이제 제가 불쌍하니까 부르는 애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남학생들만 아이고. 아니다. 그 여학생도 있나? 과정별로 차이가 편차가 엄청 커요. 맞네. 그러면 이제
그 애들 막 진짜 정말 칭찬해주면서 한 명 노래하고 있으면 걔 막 폭풍 칭찬해주면서 막 이름 불러주면서 막 그래서 한두 명씩 좀 따라오게 만들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그때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아마 단련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도 여기서도 약간 이제 어디서나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애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내가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냥 몸에 약간 체득이 되기도 했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야였네요. 유생 네. 5년이 네, 광야. 맞아요. 그럼 네,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네. 막 인지하고 있거나 애들한테 그럴 의도로 막 뭘 한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든 할 때 애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그 동기유발이나 그런 관계에 많이 에너지를 쓰는 편이에요. 관계 형성.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이들이 막 점점 감동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읽어주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걔네 하나하나를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 관찰을 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나 다 기록했고 나 너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를 진짜 정말 조용한 애들까지 또 막 나대고 싶어하는 애들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서 이제 관계 형성이 좀 되면 이제 2학기 때는 클래식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애들 저 따라올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신뢰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신뢰할 것 같아요. 아유, 네. 저는 이렇게 네. 근데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느꼈는데 우리 그 선생님 써주신 수업 성찰지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만큼은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집중을 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문구가 좀 저는 좀 크게 와닿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수업들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노하우와 또 내가 하고 싶은 수업들이 있는데 그 집중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아이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저는 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이렇게 그 수업에 대한 어떤 서사들을 뭐라 그럴까 이 주도성에 대한 서사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정우 쌤이 그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분석하는 거. 갑자기 하나 이 영감이 하나 또 이렇게 딱 왔는데 이 시창이 보고 부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청음은 듣고 그리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그 앞에가 보고 듣고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내 수업 지도안이 아니고 아이들을 보고 있고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힘들어하거나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그 갈등 상황 자체를 힘들어한다기보다는 거기 선생님도 매몰되고 내가 원했던 대로 막 풀려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게 내가 준비한 어떤 수업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보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아이들의 모습에 좀 집중되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선생님의 기본기가 그냥 이 시창과 청음의 이 수업 안에서 좀 저는 좀 방금 나눠주신 그 부분에서 좀 크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다는 게 사실은 이 교사의 되게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인데 교육을 하는 사람의 되게 중요한 기본기인데 와 세상에 그거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지 않게 그거 되게 그 과정을 즐거워하면서 하고 물론 과정 자체는 힘들지만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방금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뭔가 이게 되게 기대하고 그런 걸 좀 상상하면서 표현하시는 그 웃음소리 같아가지고 뭐 되게 좀 그게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신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네. 다른 분도 조금 이렇게 해주시죠.
네. 네. 다음에 마침 내가 하겠다라는 아니 마침 그 선생님 그 수업 보면서 저는 정확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조금 맴돌았었는데 그런 게 맴돌았던 이제 몇 장면들이 그 처음에 시창할 때 강민 학생이 나와가지고 시창 테스트를 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카메라 많이 의식하고 네. 되게 신경 쓰고 했었는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할 때쯤 제 귀에는 이 정도면 되게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 느꼈는데 세 번째 다시 하라고 했을 때 강민이가 좀 별로 안 하고 싶어하고 할 때 그 강민이한테 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근데 그 말이 사실 고등학생 학생한테 하기 좀 뭔가 좀 오글거릴 수도 있고 한데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많이 내비치시고 강민이한테 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민이가 조금 다른 아이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청음할 때도 계속 강민이나 좀 못다한 애들 신경 쓰시면서 하셔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말도 하시고 평소에 많이 내비치셔서 강민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한 번 그냥 순둥한 양처럼 갑자기 세 번째를 했어요. 근데 정말 전 두 번째도 잘했다 생각했는데 세 번째에서 진짜 그 음정이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정확하게 맞춰져서 해서 선생님이 흡족하게 됐다 하고 그 마무리 하시는 부분에서 그 정확한 음정을 중요시 하시고 뒤에 그 여자애가 연극영화과 그 학생이 할 때도 음정은 잘했는데 박자가 좀 안 맞았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되게 정확함을 정말 중요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성찰제를 봤는데 학습 목표가 그거더라고. 정확한 음정과 박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의도하신 그 수업 방향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봐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한테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상 깊게 와닿고 제가 작년에 활동가 과정을 할 때 선생님이 수업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인상 깊었던 단어가 음악을 향유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었어요. 그때는 영분연대셨지만 해오셨던 수업에서 그 프로젝트형으로 그때 그 수업은 아이들이 각자 뭐 좋아하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형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 향유한다는 단어가 기억이 남았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그 수업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입시 전공인 아이들한테 하는 음악의 방향과 이제 자신의 입시에 음악이 직접적으로 중요하진 않게 여겨질 수 있는 그 아이들한테 음악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 이제 입시에 음악이 직접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은 프로젝트형으로 음악을 향유하는 걸 중요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은 음악을 너네가 전공을 선택했으니 정확하게 기본기를 갖추는 그거를 되게 딱 다르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어떤 교과의 선생님이라면 내가 음악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이들 어떤 상관없이 조금 그냥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음악의 어떠함을 비슷하게 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초점이 되셔서 이 아이들한테는 사실 뭐 정확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음악을 향유하고 경험하고 삶 속의 음악의 그런 중요성을 느껴보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수업을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은 완전 기본기에 충실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을 진짜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수업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또 선생님의 이해 단계에서 해주신 얘기를 통해서 선생님의 어떠함,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음악이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의 어떠함은 되게 많이 빠져 있고 그 아이들한테 음악이 주는 그 음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것을 그 자체로 전달해주는 그냥 너무 좋은 도구와 메신저로서 선생님이 서 계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 교사로서 가지는 어떤 막 자존심, 내가 이게 중요하니까 너네 꼭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애들이 몰라주면 막 속상하고 이런 게 되게 없으시고,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사람은 빠져 있고 그냥 음악이란 그 교과가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냥 그 자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어떠한 메신저로서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수업 이야기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저는 수업을 너무 인상 깊게 봤고
또 그냥 작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선생님 처음 시작하실 때 뭐 강민이가 계속 많이 등장하는데 강민이 책 없는데 복사시켜 주신 거 그거 정말 저는 고등학생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없으면 옆에 친구랑 같이 보면 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헐레벌떡 띄어서 챙겨주시고 피아노 이거 청음하실 때도 애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듣고 보시면서 하시는 그런 부분 속에서 엄청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그 따스함을 되게 많이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강렬한. 네. 너무 좋았어요. 좀 이렇게 좀 이야기 들으면서 좀 느껴지신 바가 좀 들었던 생각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 그냥 이 단순한 수업 가지고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듣고 이거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놀랐고 또 현영쌤이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듣고 좀 뭔가 좀 앞으로 좀 더 버틸 수 있겠다라는 네, 힘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생구에서도 그래 버텼는데 5년 있었어요? 네, 유생구. 5년. 진짜 쉽지 않다. 진짜 아무나 못 버텨. 너무 큰. 우리 좀 더 격려해 주시죠. 네. 누구부터? 할게요. 네. 지혜쌤이 여기 성찰지에 쓰신 거를 보니까 그 조금 전에 금방 얘기를 하셨는데 정년까지나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질문도 하셨고 또 질문을 이제 몇 개를 던져 놓으셨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음악 교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음악 교사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질문에서는 도대체 학생들에게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시간 지키지 않거나 태도 불량한 학생들, 그리고 내가 내 마음가짐이나 학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셨어요.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 유난히 더 많이 하셨던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초임 때는 그냥 애들이 저를 좋아해 줬기 때문에 그냥 막 제가 막 야단치고 뭐 지적하고 이래도 그냥 괜찮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지적하고 그러면은 애들하고 끝나요, 그냥. 네, 애들하고 이제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애들은 서운해지고 이제 그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걸 확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혹시 그걸 네. 확 느꼈었던 네.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있으셨어요?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음악 시간에 늦게 오는 것조차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셨어요? 종 쳤는데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당장 나가가지고 밖에서 기다려서 애들 줄 세워놓고 막 벌 주고 막 그랬어요. 몇 년 차 네. 때?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아. 초임 시절에. 초임 시절에. 애들한테 지각하지 마라 이런 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했던 거죠. 뭐 수업 시간에 뭐 먹는 거, 뭐 예를 들어 교과서 안 가져오는 거 다 칼같이 막 다 체크해놓고 그렇게 하면 애들 기분 나빠지고 수업 시간에 즐겁게 노래해야 되고 뭐 음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분위기가 망쳐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갈등을 많이 겪어왔었는데요. 혹시 그게 네. 기질이세요? 아니면 기질이에요. 아니면 예술을 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어서 엄격해요. 보통? 그런 거에 영향이 조금 있었을까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예술가 중에서 되게 루즈, 맞아요. 더 자유롭고 자유분방. 자기가 수업 시간에 되게 늦게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지? 다양한 예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어. 저는 이제 그래서 다른 음악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애들하고 갈등 없나? 하면 본인이 더 늦게 들어가더라고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 부분은 근데 그분의 저는 지적을 그게 하시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일단 제가 먼저 문을 열어놓고 애들을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연습을 하면서 애들을 좀 기다리고 수업 준비가 다 세팅해놓고 그렇게 애들을 맞이해야지 이게 뭔가 수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헐레벌떡 종 쳐서 올라가는 그게 안 돼서 저는 끝나는 종 치면 올라오거든요.
웬만하면 일이 많거나 이럴 때 헐레벌떡 할 때도 많지만 그러니까 원칙은 그냥 그래요. 항상 내가 먼저 와서 문을 열어놓고 수업 준비 다 컴퓨터 켜놓고 네 왜요?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왔고 그건 저의 기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부딪혔고 많이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었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크게 바뀐 계기는 이제 책 때문에 한번 바뀌었어요. 책? 몇 년이요? 올해? 언제였냐면은 그게 한 코로나 전에 책 당신은 옳다. 라는 책 책. 읽고 네. 내가 책을 읽고 책을 읽고 바뀌었구나. 바뀐 거 정혜신 네, 정혜신 작가의, 박사님이 쓴 그 책을 읽었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한 3번 읽었어요. 그 책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완벽하게 좀 뭔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한 3번을 읽었고 그 책을 보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용산고에 있을 때 전에 코로나 이전에 용산고에 있을 때 공개 수업을 그러니까 연구부 기획이었거든요. 연구부장님이 수업 연구대회를 나가느라고 수업 촬영을 하러 가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도와드리려고 제가 기획이니까 촬영하는 거 도와드리려고. 근데 갔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다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늦게 나타나면서 먹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뭐 하는 것들이야 하고서 이제 있었는데 이 부장님은 화도 하나도 안 내고 애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빨리 와, 무슨 시간? 국어 시간이요. 그래서 심지어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그분한테. 그거 보고 놀랬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칼 같은 부장님이시거든요. 이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일하고 일도 능력 있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성격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놀랬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이해를 못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용납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학생이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르치면 된다라는 약간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계기가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에서도 약간 이렇게 사람을 쳐냈었거든요.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욕을 한다 나한테 와서 넌 아웃이야. 제가 그 약간 좀 칼같이 연가갖고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뭐랄까 고지식하게 뭔가 좀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부장님 욕했는데 저희 아니 그게 아니라 험담하는 거 있잖아. 험담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뒷담화를 이제 야 누가 네 얘기를 어디서 했어 그런 거 있잖아. 이간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막 이렇게 나름의 선을 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걸 또 대놓고 했던 약간 그런 사람이었었는데요. 많이 유해졌어요. 변했어요. 네. 그런 게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수업에서도. 그치? 질문을 질문하고 원래 근데 정리 때 질문 많이 하시죠. 사람한테 많이 들려보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단계인지 우리 계속 그럼 이해 격려만 하고 끝날 건가요? 네, 아이, 우리 그 좋습니다. 단계가 네. 있어서 좋아요. 어쨌든 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보자고 하면은 격려하시면 아니면 조금 혹시 좀 그래도 하셔야죠. 이 단계에서 꼭 해야지. 하고 싶으신 아니, 근데 게 다들 있으실 말씀을 테니 내가 여기만의 그 또 있잖아. 아니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여기 거는 들어야 돼. 아니요 다른 사람 내 거 못 들어도 여기 걸 들어야 돼. 몇 분 몇 초입니까? 초단위 분석. 몇 분 몇 초입니까? 몇 번입니까? 네. 어떤 행동 몇 개 아니, 나오죠?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말씀 안 하신 거를 보자면 맨날 자주 찍으시는. 아니야 그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신념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도 그 허리 펴고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듣다 보면 들려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음악 선생님의 어떤 그냥 신념들이 뭐 선생님이 계획하고 되게 계획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냥 워낙 그게 기본이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기본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애들 이렇게 계속 질시하시면서 이렇게 쳐주시잖아요. 근데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답을. 그냥 레와 뭐 이거는 뭐 파라고 애가 파라고 하니까 아 파는 이거야. 그리고 솔이라고 하니까 솔은 이거야. 그러면서 그 답을 안 찾아주세요.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26분 58초 거기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확인해봐. 그러니까 답은 알려주시지 않고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통해서 선생님이 그런 애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되게 허용적이시고 되게 상담부터 시작해서 애들의 필요를 발견해가지고 교재도 선정하시고 애들의 정말 니즈를 다 들어주시는데 중간중간 그러니까 특히 그 개별 시창 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께서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현영 선생님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을 때도 딱 되게 잘했는데 근데 딱 잘했어 그게 아니라 꼭 그 뒤에 고쳐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피치가 낮았던 거 빼고는 성공 뭐라든지 통과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남은 시간 더 연습해 라든지 이거 태정이 같은 경우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했어 이런 칭찬도 해주세요. 그러다가 태정이 이거 좀만 더 연습 더 해라 일단 통과 이러면서 아이들이 되게 만족스럽게 이 정도만 선생님한테 보여줄 거야 하고서 나오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가 아니라 그래도 좀 더 해봐 이런 걸 보면서 지혜쌤이 진짜 정말 그 칭찬과 코치를 이렇게 겸해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론 이 정도 참 잘했지만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학생들을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특히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미래가 더 잘 됐으면 더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뒤에 코칭하면서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지혜쌤의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은 되게 정확하시고 꼼꼼하시고 열정적이시다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본인을 전혀 본인의 몸을 사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복사해서 막 끼워오시는 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계속 주시하면서 이렇게 전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피아노가 그러니까 안 보면서 이거 안 보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전혀 사리지 않으시고 되게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강민이가 되게 하기 싫은데 진짜 선생님 때문에 물론 자기의 니즈도 있지만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애정을 쏟아주시고 자기 보면서 자기 때문에 계속 쳐주신다는 거 알 거거든요. 고3이면 그런 애정이 느껴져서 강민이가 안 되는데 하다가 했어.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왜 쳐버리니까 했어. 했는데 선생님이 진짜 근데 한 번만 더 해볼래?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강민이가 그러니까 막 강민이가 반응하니까 강민이가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강민이가 탁 돌아오는 거 보면서 선생님이 물론 뭐 되게 좀 딱 정확하게 옛날 과거에는 그렇다고 하시지만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 감동적이고 애들이 그거를 아는구나라는 알지, 거. 알지. 네, 인터뷰하면서 저는 더 느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진짜 기본기가 탄탄한 수업 진짜 저는 와 선생님 네, 몸소 우리 보여주고 우리 계시구나. 지금 모든 어떤 이 우리의 감동 포인트가 너무 이 수업과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느껴지는데 반면에 수업자로서의 고민은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그거에 것이냐. 대한 고민이 저는 진짜 그 질문을 읽으면서도 음. 그냥 이게 단순히 어떤 직무를 오래 견딜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 어떤 의미의 진짜 질문인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진심이 이 일을 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사실 싱어게인 3의 홍인사기 하는 질문 같았어요. 나의 가수로서 유통기간. 유통기한. 정년퇴임까지 하고 싶으신 거. 이게 너무 할 수 있다면. 아니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혹시 이렇게 내가 그런 교사이고 싶은데 계속 근데 아니면 언젠가 뭐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인지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면 있는 건지. 정말 이게 왜 이게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한 이 고민의 질문이 다른 이름일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보다 다른 워딩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진짜 때려쳐야겠다. 그때 할 힘들 만한 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벤트가 네, 있었을 것 같아서. 그 이벤트는 이제 수업 중에 성희롱을 당한 거예요. 제가 남학생들한테 수행평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야한 뮤직비디오를 틀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너무 기분 나쁘고 막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그걸 제가 참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학생부로 넘겨서 뭔가 그런 처리를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건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힘든 한 학기를 가르쳤던 남학생들인데 온갖 난리를 다 쳤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큰 이벤트를 하면 그거예요. 딱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온갖 이상한 얘기들 막 수업 시간에 막 하고 제가 무슨 말만 던지면 거기에 따른 막 이상한 단어들 성에 관련된 막 그런 막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막 뭐 M창 막 이런 얘기도 그때 알았어요. 네 애미가 창녀다 뭐 이런 말이래요. 막 그러니까 뭐 조 이름 하는데 M창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그만둬야겠다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그래도 음악을 좀 이렇게 향유하거나 좀 즐겨하는 모습을 너무 이렇게 즐겁게 바라보면서도 그때의 그 상처나 아픔들이 그죠. 얘네들이 또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또 만날까봐 또는 그런 내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는 이런 시간들이 또 훼손될까봐 뭐 그런 것에 대한 좀 그러니까 막 걱정이 생기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점점 애들하고 이제 세대 차이도 생기고 이제 점점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주변 선생님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진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주변 동료의 교사들도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수업이 재미가 없는 날이 왔대요. 재미가 없어졌대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애정을 쏟고 음악 시간이 좋고 일하다가도 힘든데 수업하면서 힘을 받고 즐거운데 이제 그런 시기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두려움이 있긴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렇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때 그것을 버텨내고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진짜 때려치려고 했거든요. 때려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교원평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교원평가 결과를 봤는데 서술식 점수도 그렇고 여전히 아이들은 저에 대한 평가가 똑같은 거예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올해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무능했다. 막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선생님의 어떤 무능 때문이었다고 음.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치. 그때 막 당연하죠. 그러면. 그치, 아니, 그치. 화 정도가 열불나요 아니지. 진짜. 너무 그때 참았던 그때 게 참았던 게 너무 와 진짜 너무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진짜 그 새끼들 막 이러거든요. 이러거든요. 새끼들. 근데 이제 그때는 근데 그 교원 평가 결과를 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상한 애들을 내가 만났다. 그냥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사고를 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자 극복을 했고요. 그때 그때 그 교원 평가 애들의 그런 서술형 그 다른 아이들 그래. 걔네들은 다른 평가를 애들이- 안 했어요. 응, 왜냐면 응, 걔는 2학기 때 가르치기 시작했고 1학기 때 저한테 배운 애들이 서술형 평가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힘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민고를 거기가 마지막 해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떠서 여기를 왔고 여기 와서 애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용산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음악 수업을 하면서 와, 내 생에 진짜 이렇게 재밌는 음악 수업을 또 할 수 있을까? 애들하고의 그런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그 클래식 음악을 얘네들은 정말 받아들이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상으로 생각했던 수업을 여기서는 다 이게 쉬운데. 되는 거예요. 막 클래식 수업하고 국악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막 너무 잘 따라오고 잘하고 잘 받아들이고 뭐 합창을 해도 따라오고 막 하루 만에 화음이 막 다 이루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감동 받으면서 이제 여기서도 했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이제 작년에 연구년 때 행수연 들어온 거 그때 그 초중고의 다양한 수업들을 보고 여기 들어와서 진짜 힘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힘을 받을 정도로 맞아, 그렇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 올해도 다른 연구회들 다 안 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요것만 하려고. 근데 진짜 들어오기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들한테. 진짜예요. 아이고. 네. 눈물 나. 그게 뭔지 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계속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 봐요. 아니면 진짜 그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아직 것 같고요. 치유가 다 되고 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애들한테 받는 힘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약간 맨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깊은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돌멩이를 던져도 그걸 다 그냥 통당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출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애들의 말 한마디에 제가 막 무너지고 내리고 막 기분 좋아지고 하거든요. 그때도 3월 초에도 아이가 이거 프로젝트 너무 재미없다고 하면서 음악 괜히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 밤 잠을 못 잤거든요. 무너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맞아. 근데 정신을 막 그걸 정신을 막 이렇게 가다듬고 약간 이제 무장을 하고 다음날 걔를 불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냥 걔를 불러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어른답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걔랑 얘기를 잘했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바꾸고 나서 걔는 저한테 엄청 저와의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그 뒤로. 그래서 언제 또 무너질지도 몰라요.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데 보통 그렇게 부르면 네. 무슨 얘기 먼저 꺼내세요? 아이한테요? 걔를 불렀을 때. 이때 만났을 때 그랬죠. 석주야, 아까도 지나가다 만나는데 나 어제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 나 충격이었어. 맞아, 재미. 그때도 네, 그렇게 그게 나눠줬던 맞아요. 것 같아. 나 네가 음악 재미없다는 말에 나 충격받았어. 그랬더니 아 선생님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니라 막 이렇게 또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내가 밤새도록 생각해봤는데 네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너의 말에 동의하는 면도 있어. 나도 음악을 즐겁게 하는 거를 찬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수행평가를 전면 수정하려고 해. 그랬어요. 그때 걔가 진짜 경험이? 감사하다고 엄청 좋아. 고마워했구나 오히려. 네. 그리고 맨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제가 치는 거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맨날 기타 치고 그러거든요. 네. 애들이 이제 쫓아서 말하는 선생님 걔 누구예요? 그렇게 말한 애 누구냐고 막 그렇게 막 바꾸자고 하는 애 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비밀이야. 말로 그냥. 아, 선생님과 걔만 하는 거구나. 네,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도 사실은 이제 준비가 덜 됐다 생각이 돼서 이거는 좀 보완해서 2학기 때 해보도록 합시다. 하고 이걸로 바꾸겠다 했어요. 그냥 애들한테. 선생님 네. 좀 정리를 좀 네. 그래도 우리가 이 직면으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좀 이런 단어가 좀 갑자기 생각났어요. 선생님이 되게 추구하는 게 향유인데 이거를 향유라는 게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항상 풍성할 수도 없고 이게 음악이라는 것이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건 딱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되게 정체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도 견뎠을 때 또 도약이 되고 근데 그 과정에 또 우리가 또 그 시기를 또 지났을 때 무언가를 또 돌아보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좀 걱정해 하시는 면들을 조금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그 멀리서 이렇게 드론으로 좀 보듯이 본다라고 하면 향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 넓은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지금의 고민이 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든 시기들도 있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좀 즐겨하는 부분들도 있고 나하고 케미가 맞는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 선생님 좀 약간 회복되어지시는 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의 굴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봤을 때 선생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뭔가 그 일을 끝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보단 그때 가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좀 그래도 좀 선생님이 좀 나눠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생님이랑 선생님 예전에는 좀 이렇게 선이 분명하게 계셨던 분들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되게 허용이고 열려 계시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선생님 안에서도 맞아요. 내적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이나 이 교육 환경들은 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도 또한 선생님들이 그 변화된 과정들을 또 겪어 나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시간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소통하시면서 이 음악을 계속해서 사랑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래서 만약에 좀 나는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어떤 교사이고 싶다. 내가 이런 교사로 계속 못 나오면 어쩌지? 라는 그런 마음보다 나 그래도 이런 교사이고 싶다라는 게 좀 혹시 있다면 뭘까요? 그냥 거기에 쓴 것처럼 네. 성찰제에 썼던 것처럼 그냥 애들하고 정말 웃으면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수업하고 약간 애들하고 즐겁게 정말 애들이 막 음악 시간 재미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악 시간 있어서 너무 좋다 오늘 막 그러면서 음악 시간을 통해서 뭔가 힘이 된다 그런 음악 수업을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음악 과정들을 같이 네. 사랑해주고 그쵸. 그쵸? 애들이랑 또, 같이 네, 즐겁게 음악을 통해서 네. 즐겁게 또 소통하시고 또 음악을 또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또 삶을 또 즐겁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으시고 네. 네, 그러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참 그때 당시 때려치우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빨리 결정하지 않으시고. 네. 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도전은 들어와. 됐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만두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사랑하시겠지만 네, 좀 그러나 좀 그때 그 어려운 마음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것들을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툭 이렇게 맞아요. 꺼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요. 저는 음. 그때의 김지혜에게 음. 지금의 김지혜가 위로와 좀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해준다면 아, 제가요? 네, 음. 그때 막 그만두고 힘든, 싶었던 지혜. 그만두고 에게. 싶었던 김지혜한테 네. 지금의 김지혜가 네.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 그냥 한마디 확 해주실 그만두지. 용기를 좀 더. 아니요, 그냥 장난이었고요. 네. 네, 그냥 네. 장난이에요. 그냥 뭐 그냥 사실은 그 일을 제가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한 부분이 있어요. 그 생각이 옛날에는 진짜 정말 부끄럽게도 그런 사건이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되게 부끄럽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길래 약간 그런 진짜 나쁜 정말 생각이 없는 그런 교사였었는데 제가 그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아 이건 결코 교사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의 편에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힘든 시간이었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게 저를 좀 더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든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헛된 시간은 아니었고 그 나쁜 놈들도 아마 이제 반성하고는 있지 않을까. 나중에 되돌아서 후회를 하거나 이제 근데 그때 그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분명하게 내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걔네들이 그거 진짜 잘못한 거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런 마무리를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손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약간 미숙하게 처리했다는 점도 조금 어떻게 보면 걔네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못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나 자신한테 화를 내느라. 그쵸.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쵸. 그쵸. 선생님이라면 교사라면 걔네들 잘못한 거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그렇게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저는 여유와 깊이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질문 더. 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네. 교사가 그만두고 싶어질 때 미래의 김지혜에게 지금의 김지혜가 과거의 김치, 미래의 김치. 지금의 김지혜가 네. 미래에 그만두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김지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진짜 너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예쁜 아이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거를 항상 잊지 않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한 아이들은 정말 힘든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준희 씨 왜 울어요? 아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임준이 아니, 얘기를 정세 대신 준희 씨 알려주시는 그 거예요? 말을 네, 내가 말씀해 감동받았어. 주세요. 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연하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고민을 보면서 나도 과연 정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지금은 예쁜 애들을 만나서 내가 즐겁게 교사 생활하지만 지금 저희 학교도 되게 힘들어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힘든 애들 맡으면 당연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나도 그만두고 싶어질 수 있을 텐데 GSM이 딱 너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예쁜 학생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공감이 갔어요. 준희 쌤은 아직도 한 번도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안 왔죠? 네. 얘기하자면 기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순간 한 번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던 교사처럼 이야기하길래 미래에만 말을 듣는데 한 번 그만두고 싶어. 큰 사건 몇 년째 때 그래서 몇 년째 때 15년 차? 그때 행수에 만나가지고 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광야에 그때 완전 바닥 쳤을 때 교사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있을 때 그다음 저기 행수연 석고칭 그때 충수연 여긴 또 충남에서 해가지고 아니, 충수연에서 해가지고 충청 충남쌤들하고 해가지고 그 해서 아무튼 하고 그 행수연 만나서 수업코칭 앉게 되고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뭐 오늘 혹시 이렇게 나눈 전체 나눔을 통해서 우리 GSM이 좀 들었던 마음이나 또 이 수업 나눔을 하기 전에 들었었던 마음과 또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하고 나서 어떤 그 마음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드셨던 생각들이 있을까요? 좀 많이 와닿았던 어떤 말들이나 나눔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제가 열심히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한자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집중하며 들었는데요. 이거 녹음한 거를 다시 들으면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니 이 수업 정말 단순한 수업이라 나눌 수 있는 게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행수연의 그런 수업 나눔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들 진짜 바쁘신 거 다 아는데 이거를 그 영상을 다 보시고 그 시간에 보시고 또 막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감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행수연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일에 찌들려가지고 수업 공개도 안 했고 했으면 또 막 어쩌면 저도 막 그 다 잊어버리고 애들한테 막 짜증도 내고 연습 안 하면 연습 안 한다고 뭐라 하고 하면서 막 애들하고 부딪히고 막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행수연이 공개 수업을 앞두면서 계속 마음이 이렇게 마음가짐이 계속 이렇게 그런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막 이렇게 정확하지만 허용하는 듯 하지만 또 나름의 선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네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제가 어떤지를 그리고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진짜 더 큰 힘이 받아가지고 네, 오래오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다 이제 카톡에다가 각자의 도전 과제를 적을 건데 우리 GSM은 특별히 혹시 이렇게 좀 이 수업 나눔 이후에 내가 어쨌든 이 수업자로서의 고민 나눴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후에는 나는 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나의 과제 삼아보고 싶다 하는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들을 조금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지치거나 일이 많거나 또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항상 아이들 존중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행수연을 계속 나가야겠다.
되게 맞아.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네. 도전받고 이게 맞아. 되게 나를 좀 리프레시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너무 맞아요. 맞아. 잘 오셨습니다. 와. 네. 네, 오늘 이렇게 수업 동안 또 일상 수업을 또 보면서 우리 GSM의 어떤 나눔 또 들으면서 교사로서의 어떤 기본기, 잊고 살았던 기본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음악 교사로서 이 음악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내는 이 진심 어린 마음,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 진심 어린 마음에 대해서 오늘 또 배우게 됐고요. 또 우리 또 같이 나눠주신 선생님들의 또 여러 가지 나눔을 들으면서 나의 수업을 또 다른 사람들의 수업을 또 들여다보는 성실한 마음 자세를 또 오늘 또 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지혜와 지혜의 수업 나눔. 아니 이제 GSM이 그때 프로스트 수업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예상이 돼서 그랬는데 저는 우리 오늘 수업을 그렇게 일상 수업을 안 해주니까 좀 더워졌더라고요. 그건 약간 그런 비슷한 유형들을 우리가 보시거나 초등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수업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수업하실까? 또 일상 수업이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수업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보게 하시고 싶은 수업이 있었다는 거를 아주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다. 다 이유가 있다. 계획이 다 있다. 저 옛날에 수미학당 가서 처음 시험을 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생각나고 저는 아까 하면서 너무 즐겁게 왔어요. 오면서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오늘 업무하느라고 오후에 계획들이 부산돼가지고 근데 그 즐겁게 처음 수업을 트라우마의 문제 나 진짜 저도 엄청 심했던 게 있거든요. 누군가 해볼까. 난 그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네. 학생들하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게 학부모까지 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진짜 삶을 흔들더라고. 그냥 이 일 자체도 물론 힘들지만 삶의 근간은 흔들더라고. 맞아. 엄청 나를 장식하게 나 자신을 막 제일 참수하게. 꿀꿀하게 만들어서 확 밑으로 내리잖아. 근데 확실히 그렇게 그 트라우마와 상처는 아이들 그래 그건 거 같아. 나도 그 힐링을 생각. 하는 거. 진짜. 어. 네, 맞아요. 네. 그 해에 한 아이와 학부모 때문에 힘들었지만 다른 나머지 애들, 맞아. 애들로부터 다른 애들 힘을 때문에 받았지. 근데 너무 감사하다. 그 딱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